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섹션 06, 그죠? 뭡니까?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프로세스에 대한 5문제, 출제 예상 문제를 같이 풀어봤고요. 자, 이번 섹션 07에서는 테스트 케이스, 그리고 테스트 시나리오, 그리고 테스트 오라클이라는 섹션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기출문제가 3문제 나왔습니다. 3문제 나왔기 때문에 웬만하면 넘어가지 마시고 풀어보시길,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자, 보죠. 우리가 이제 테스트 케이스라는 거는 지금껏 계속 테스트 케이스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는 구현된 소프트웨어가, 그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준수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설계된 입력값, 실행조건, 기대치, 기대결과 등으로 구성된 테스트 항목에 대한 명세서죠. 이미 앞서서 배웠어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명세 기반 테스트의 설계 산출물에 해당이 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명세 기반 테스트에 대한 의미도 알고 있죠, 우리는. 근데 혹시나 또 잊어버리셨을까봐. 자, 명세 기반 테스트는 말 그대로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명세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명세를 빠짐없이 테스트 케이스로 구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가 바로 명세 기반 테스트였죠. 맞나요? 예. 이 명세 기반 테스트에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뺄 수가 절대 없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스트 케이스는 어쩌라고 했습니까? 제가 단위 테스트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얘는 다양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를 미리미리 우리가 설계를 하면 테스트 오류도 방지를 할 수가 있겠고, 아울러 테스트 수행에 필요한 인력이나 시간 등의 낭비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죠? 미리미리 설계를 하고 하면, 그죠? 아울러 테스트 케이스는 테스트 목표와 방법을 설정한 후, 그죠? 테스트 계획을, 이게 이제 테스트 계획이잖아요. 그죠? 예. 방법을 설정한 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테스트 케이스는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입니다. 왜?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설계를 할지, 그거를 할 때, 이 테스트 케이스를 활용을 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작성을 하면서. 왜? 시스템 설계 단위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개발할 소프트웨어가 돌아갈 사양, PC의 사양이나 네트워크 환경이나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이 설계 단계에 있을 때 그거를 감안해서 테스트 케이스는 작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그래서 이러한 테스트 케이스의 작성 순서가 있는데요. 자, 테스트 케이스는 테스트 전략이나
테스트 계획서 등을 기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성이 되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앞에서도 시나리오 봤듯이 테스트 계획 검토를 하고 그리고 자료를 확보하는 게 바로 첫 번째 단계죠. 그래서 여기서는 테스트 계획서를 재검토하여 테스트의 대상, 범위, 범위 및 접근 방법 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시스템 요구사항과 기능 명세서를 검토하고 테스트 대상 시스템의 정보를 일단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장에서도 배웠잖아요. 테스트 계획, 여기에서 나오는 게 산출물이 바로 테스트 계획서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는 첫 번째로 이렇게 테스트 계획서를 재검토를 먼저 하고 그리고 대상이나 대상 범위나 접근 방식 등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어떻게 뭐 테스트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시스템의 요구사항과 기능 명세서도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되고 대상 시스템의 정보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위험 평가, 리스크를 평가를 하고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결함의 위험 정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고 또한 어떠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테스트할지를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테스트 요구사항 정의 뭡니까?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사항이나 테스트 대상을 재검토하고 나서 우리는 테스트 특성, 조건, 기능 등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테스트 요구사항이 정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구조 설계 및 테스트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는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의 형식과 분류 방법을 결정을 하면 되고 아울러 테스트 절차 그리고 장비 그리고 도구 테스트 문서화하는 방법까지 여기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테스트 구조 설계 및 테스트 방법 결정에서 그 다음에 비로소 우리는 테스트 케이스를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용자의 이제 요구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을 하고 어떠한 입력값을 줄 것이며 어떠한 실행 조건을 줄 거고 어떠한 이렇게 주면 어떠한 예상 결과 기대치가 나올 것인지 등을 기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테스트 케이스의 타당성 확인 및 유지 보수가 들어가는데요. 이때 소프트웨어의 기능 또는 환경 변화에 따라서 테스트 케이스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소프트웨어 기능이나 혹은 환경이 변했다. 계속 그대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기능을 개발해 달라고 하는 사람 의뢰자도 있을 거고 아니면 너무 느려서 이제 서버를 이제 좀 증설을 한다. 그러한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관련된 테스트를 할 테스트 케이스를 지속적으로 갱신을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의 유용성, 이게 과연 사용 가능한 테스트 케이스인가 유용성을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는 이와 같이 6단계로 우리가 뭡니까? 테스트
전략이나 테스트 계획서 등을 기반으로 우리가 만들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단위 테스트 케이스를 우리가 맨 처음으로 이제 작은 모듈 하나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단위 테스트 케이스를 우리가 문서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회사마다 다 틀려 가지고요. 통상적으로 여기에 테스트 케이스라고 적고, 그리고 여기에 뭐 프로젝트명이나 대상 시스템명, 그리고 그 밑에는 뭐 언제, 이게 무슨 단계인지, 어떤 단계인지, 단위 테스트인지 통합 테스트인지, 뭐 또 작성자라든지 작성일이라든지 버전,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공통적으로 들어가죠. 그죠? 예. 그 다음에 테스트에 대한 아이디라든지 테스트 일자라든지 목적, 그리고 테스트하는 기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입력 데이터는 뭘로 사용할 건지, 그죠? 그리고 테스트 단계를 절차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적어 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케이스를 설명을 하고, 우리가 뭡니까? 예상 출력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상치를 적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테스트 환경이나 전제 조건이나, 그리고 성공이냐 실패의 기준을 작성을 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이거는 회사마다 다 틀립니다. 틀린데, 요러한 형태로 단위 테스트 케이스를 요러한 형태로 만들어서 이거를 문서를 출력을 해서 이걸 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테스트 케이스 설명을 보고 우리가 단위 테스트면 단위 테스트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단위 테스트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테스트 케이스를 우리가 테스트 전략이나 테스트 계획서 등을 기반으로 이렇게 6가지의 단계로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 작성을 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니까 정리를 좀 해 두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이번에는 테스트 시나리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동작 순서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 시나리오는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 이거를 적용하는 순서에 따라 여러 개의,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테스트 케이스라고 했습니다. 여러 개의 테스트 케이스들을 묶은 집합으로 테스트 케이스들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절차, 그죠? 구체적인 절차 순서를 명세한 문서가 바로 테스트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테스트 시나리오에는 테스트 순서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사전 조건, 그리고 입력 데이터 등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이라든지 입력 데이터들이 설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울러 이러한 테스트 시나리오를 통해서 우리는 테스트 순서를 미리 정함으로써 뭡니까? 테스트 항목을 빠짐없이 수행할 수 있겠죠. 테스트 시나리오를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테스트 시나리오도
이제 어떠한 문서로 우리가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는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가 되든 무슨 시나리오가 되든지 간에 테스트의 시나리오를 적고, 역시 뭐 프로젝트명은 무엇이며 대상 시스템 뭔지, 그리고 문서 번호는 뭐고, 작성자, 작성일, 뭐 버전 이런 거는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목적이 들어가야 되겠죠. 왜 이거를 하는지. 그래서 테스트 목적이 뭐 예를 들어서 주문 기능이다. 아니면 뭐 로그인 기능이다. 이렇게 우리가 적고, 여기에다가 이제 테스트 아이디를 하나 마련해 놓고, 거기에 테스트 아이디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로그인 방법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겠다. 그러면 뭐예요? 테스트 케이스는 뭡니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고, 그리고 클릭을 하겠죠. 맞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상하는 결과는 사용자가 제대로 입력을 했다면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된다. 그리고 로그인 상태 세션이 유지가 된다라는 예상 결과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맞죠? 그리고 또 이렇게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용한 로그인 방법과, 또 뭐 요즘에 많이 이제 공인인증서로 또 로그인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카카오톡을 통해서 로그인이 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요즘에. 그죠? 네이버를 이용해서 로그인이 되는 방법이 있고, 그죠?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로그인을 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뭡니까? 테스트 시나리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다 되면, 이 네 가지의 경우가 다 된다라는 가정하에서, 그러면 전부 다 냈다, 로그인이 됐으니까 예상 결과치는 우리는 아하, 로그인이 된 상태로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되고, 로그인 상태를 유지가 되어야 되겠죠. 맞나요? 또 뭐 일회용 뭐 로그인 클릭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다양화를 해서 우리가 테스트 시나리오를, 이제 테스트 순서를 미리미리 우선순위로 정해가지고 테스트 항목이 빠짐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테스트 시나리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시 유의해야 될 사항이 조금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자, 테스트 시나리오는 시스템별, 모듈별, 항목별 등과 같이 여러 개의 시나리오로 분리하여 작성해야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뭐 다른 모듈인데, 뭐 회계 모듈인데 인사 테스트 케이스를 여기다가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테스트 시나리오는 사용자의 요구사항과 설계 문서 등을 토대로 작성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사용자의 요구사항과 설계 문서, 우리가 설계했던 문서, 그죠? 아울러 각각의 테스트 항목은 식별자 번호, 그리고 순서 번호, 테스트 데이터가 무엇인지, 테스트 케이스는 또 어떤 것인지,
예상치는 또 어떤 건지 확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함해서 각각 작성을 해야 된다 라고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리고 테스트 시나리오는 유스 케이스 간 업무 흐름이 정상적인지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야 되겠죠. 2단계 A단계를 거치고 나면 2단계를 갈 수도 있고 2단계를 갈 수도 있는 거죠. 로그인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뭐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이런 게 됩니까? 이체나 이런 게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러한 테스트 시나리오는 유스 케이스. 앞에서 우리 유스 케이스 배웠죠? 유스 케이스가 뭐예요? 그쵸? 유스 케이스는 사용자 측면에서 이제 요구하는 사항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할 내용을 기술하는 게 바로 유스 케이스죠. 맞나요? 예. 그리고 나서 테스트 시나리오는 개발된 모듈 또는 프로그램 간의 연계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테스트할 수 있도록 당연히 작성을 해야 되겠죠. 절차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절차에 맞게끔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야 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테스트 오라클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 오라클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오라클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바라보면 신탁, 뭡니까? 신들의 대답,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예언자, 신관,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오라클은 또 다른 치면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뭡니까? 오라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자바의 저작권을 들고 있는 오라클, MySQL 그리고 자바까지 라이센스를 다 들고 있는 아주 대기업입니다. 미국에 있는. 그죠? 예. 그런데 왜 여기서 테스트 오라클이 나왔는지 한번 보죠. 자, 테스트 오라클은 테스트 결과가 올바른지 판단하기 위해 사전에 미리 정의된 참이라면 올바른 값이죠. 그죠? 참값을 대입하여 비교하는 기법 및 활동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값을 대입을 해서 비교하는 기법이다 보니까 미리 그래서 예언한다 이런 뜻으로 해서 테스트 오라클이라는 용어가 생겼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오라클은 결과를 판단하기 위해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예상 결과를 계산하거나 확인한다. 그런데 이 테스트 오라클의 특징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 시험에 나왔으니까. 제한된 검증. 테스트 오라클을 모든 테스트 케이스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수학적 기법. 테스트 오라클의 값을 수학적 기법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자동화 기능, 자동화 가능, 그죠? 테스트 대상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결과를 비교하고 커버리지를 측정 등을 우리는 자동화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게 바로 테스트 오라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라클의 종류에는 참 오라클이 있고요. 샘플링 오라클이 있고, 그리고 휴리스틱이라고 해서 추정 오라클이 있고, 그리고 일관성 컨시스턴트 검사 오라클 등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참 오라클은 자, 테스트 오라클의 종류예요. 알겠죠? 참 오라클은 주로 항공기, 은행, 발전소 소프트웨어 등 미션 크리티컬 한 업무에 사용된다. 자, 미션 크리티컬 뭡니까? 여기 한번 보시죠. 미션 크리티컬, 우리가 뭐 앞에서 스레드에서도 우리가 크리티컬 섹션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죠? 이거는 뭐냐 하면 미션 크리티컬이라는 것은 단 한 번이라도 서버든지 뭐든지 간에 다운이 되면 시스템 전체에 크리티컬 치명적인 영향을 주므로 절대 다운되면 안 되는 시스템으로, 대표적으로 항공기 운행이 만약에 다운이 돼 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진짜 난리도 아니겠죠. 그죠? 예. 아울러 은행의 온라인 시스템 이거 서버 다운되면 돈도 못 뽑고 아무것도 못 해요. 그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운이 되면 크리티컬하게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두고 우리는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참 오라클입니다. 참 오라클. 그리고 샘플링 오라클과 추정 오라클은 일반적인 업무나 게임, 오락 등에 사용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참 오라클이 되겠죠. 그죠? 모든 테스트 케이스의 입력값에 대해서 기대하는 결과를 제공하는 오라클로, 그죠? 발생된 모든 오류를 검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참 오라클입니다. 그리고 특히 크리티컬한 업무에 사용이 된다라고 있어요. 항공기나 은행이나 발전소도 서버가 다운되면 큰일 나죠. 그죠? 그 다음 샘플링 오라클은 특정한 몇몇 테스트 케이스의 입력 값들에 대해서만 기대하는 결과를 제공하는, 그냥 샘플링 한다. 그죠? 기대하는 결과를 우리가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샘플링 오라클입니다. 그리고 요거 설명하다가 말았네요. 모든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참 오라클은 기대하는 결과, 이 기대하는 결과가 예를 들면 이런 거. 자, 퇴직금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어 근무 기간을 5로 넣어 테스트 케이스를 실행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퇴직금이 바로 기대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기대치와 확정치는 내용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것들이 바로 기대하는 결과죠. 자, 그리고 휴리스틱 오라클이라고 해서 추정 오라클, 샘플링 오라클을 개선했는 오라클입니다. 그리고
특정 테스트 케이스의 입력값에 대해 기대하는 결과를 제공하고 나머지 입력값들에 대해서는 추정으로 처리하는 오라클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특정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입력값에 대해 기대하는 결과를 제공하고 그리고 나머지 입력값들에 대해서는 추정으로 처리하는 오라클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추정 휴리스틱 오라클이라고 하고 그리고 일관성 컨시스턴트 검사 오라클은 애플리케이션이 항상 그대로 있을 리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에 변경이 있을 때 테스트 케이스의 수행 전과 후의 결과값이 동일한지 확인하는 오라클이 바로 일관성 검사 오라클입니다.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도 나왔고 기출 문제에도 나왔고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오라클의 종류 참 오라클, 샘플링 오라클, 추정 오라클, 일관성 검사 오라클 그리고 참 오라클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죠. 왜?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에 사용되는 거니까. 맞나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테스트 오라클의 종류를 잘 좀 정리를 하시고 뭐 어차피 문제에서 제가 문제 풀면서 또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도 정리하고 다음에 기출문제 또 풀면서 같이 정리하면 더욱더 반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테스트 오라클의 종류와 테스트 오라클의 특징, 개념, 그죠? 그리고 테스트 시나리오나 그리고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시 유의사항이나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는 순서, 그죠?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가 무엇인지는 이미 다 알고 있고, 맞죠?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를 미리미리 하고, 뭐 하면, 이렇게 시간과 인력의 낭비를 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는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명세 기반 테스트 잊어버리신 분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계속 나오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하고 섹션 07 테스트 케이스 그리고 테스트 시나리오 그리고 테스트 오라클에 대한 내용들을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하고 살펴봤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저는 다음 강의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